안녕하십니까. 미래설계연구소 이승원입니다. 여러분들, 최근 개혁이 되었던 국민연금 개혁안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나요? 많은 분들께서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특히 청년 세대 분들께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슈가 있었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6개의 챕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있는 그 개혁안의 내용입니다.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13%로 인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 소득 대체율은 기존에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 대비해서 소득 대체율만큼의 연금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 소득이 평균 100만원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개혁안 이전에는 40만원의 연금을 받았다면 개혁 후에는 43만원을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용을 뜯어보면은요, 우리는 오래 더 납부를 해야 됩니다. 40년 이상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월 납부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평상시 27만원을 내셨던 분이다 라고 하면은 40만원을 내야 되고요. 그래서 총 납부액은 1억 3천만원에서 1억 8천만원으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청년 세대들의 부담이 더 증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령액 같은 경우에는 기성세대 대비해서 좀 불리한 구조로 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청년들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낸 금액 대비 수익비가 2~3배 정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납부 대비해서 정말 높은 수령액을 받기 때문에 기존에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아요 라고 해당되는 분들은 기성세대에만 해당이 되지 청년세대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혁의 필요성을 굉장히 낮게 인식을 합니다. 반면에 청년세대 같은 경우에는 수익비 대비해서 1에서 1.5배 정도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납부액은 그만큼 증가되었고 수령액은 기성세대 대비해서 감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출산 이슈로 장기적 재정 부담이 더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후 불안은 그만큼 더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험료율의 소득 대체율 변천사를 한번 봐보면은요, 1988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율이 3%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득 대체율은 70%로 굉장히 높았죠. 93년도에 개혁이 되는데요. 이때 보험료율만 6%로 올라가고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9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보험료율이 9%로 유지가 되었고요. 하지만 소득 대체율은 70%에서 6, 5, 40%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2026년도 1월 1일부터 개혁이 되는 요 개혁안에는요, 13%의 보험료율을 납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43%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53년도에서 56년도, 즉 70세에서 73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은 56세부터 받을 수 있고요. 61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시기에 60세 되자마자 아니면 56세부터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69년도 이후부터는 빠르면 60세부터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령 개시 나이는 65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앞으로 연금이 고갈되거나 기대 수명이 더 늘어나가지고 받을 수 있는 수령 개시 나이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69년도 이후인 조기 수령은 60세 그리고 수령 개시 나이는 65세 이 부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0년생 A씨 같은 경우에 월 소득이 309만원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기존 보험료와 개정 보험료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월 27만원씩 납부를 했는데 연간 324만원, 그리고 40년 납부를 했었을 때 총 1억 2,96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개정이 되고 나서부터는요, 월 40만원씩 내야 되고요, 연간 480만원씩 납부를 하게 되면서 40년 납부를 했을 때 총 1억 9,20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는데 청년 세대의 장기 부담은 더 증가가 되고요, 은퇴 전까지 꾸준한 납부가 필요하면서 연금이 고갈되거나 내가 65세가 아닌 70세 이런 식으로 받게 되면은 더 늦게 받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한 불만과 불안,
이런 부분들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납부액과 계정 납부액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년 동안 27만원씩 납부하던 게 40만원씩 올라가면서 청년 세대의 부담이 크게 증가가 되었는데요. 증가액은 총 6,24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요. 매월 13만원이 추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연간 156만원 추가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역시 이런 부분이 생활에 실질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령액은 어떨까요? 내가 총 6,240만원을 증가해서 납부했지만 내가 수령했을 때 증가된 부분은 2천만원으로 굉장히 납부 대비 미비한 수령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청년 세대의 불만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대별 보험료 부담 차이를 보면은요, 20대는 약 2배 정도 증가가 되었고요. 30대는 1.6배, 그리고 50대는 0.5배 이하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기성세대 중심으로 지금 짜여져 있는 판이기 때문에 청년의 부담이 너무나도 증가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야 된다. 우리가 지속 가능성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면서 세대 간의 수익비 격차를 줄여가면서 형평성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여기서는 어느 정치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정치인뿐만 아니라 다른 당의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제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 세대의 이제 정치인들이 나와서 함께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미래는 대비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또 현명하게 대비하면 좋을까? 크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안전자산 같은 경우에는 국채, 예적금, 그리고 MMF 금, 현금성 자산이라던가 우량채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자산이라 볼 수 있고요. 위험자산 같은 경우에는 주식, 파생상품, ETF, ETN, 리츠, 해외주식, 신흥국 채권, 원자재,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벤처 투자 아니면 스타트업 투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꼭 이거 하나만 꾸준히 끌고 나가는 것도 분명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리밸런싱을 통해서 내가 자산을 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세대 간의 불평등이 너무나도 심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분들이 조금 더 목소리를 더 높여서 기성세대들 귀에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올리는 이 영상도 목소리를 내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성세대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조금 더 공정한 연금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유리하게 챙겨갈 수 있는 금융 상품을 한번 찾아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청년들을 위한 대출 상품이라던가 아니면 저축 상품들을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미래 설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미래설계연구소에서 나아갈 방향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어떤 금융상품을 찾아서 나한테 맞춤형으로 설계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미래를 좀 대비하는 입장에서 보험 상품들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저축이라던가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도 미래를 설계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ETF라던가 여러가지 주식 소식들에 대해서 이 채널에서 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 채널을 좀 이용하시면은 조금 더 좋은 금융상품을 활용해서 미래 설계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이런 금융상품 좀 리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하단 댓글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